또 가정주부라 가정생이 있으셔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 사전설계미션에서 문화예술사로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노선아 선생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남을 움직이는 큰손 작은 손이 여기 계시다고 다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뒤에 춤과 노래와 여흥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해설을 차분히 좀 듣고 뒤에 여흥을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책임지는 경남여성연합회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발전시 문화관광예술사 노정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무대에서 이런 큰 앰프와 이런 마이크를 들고 사용을 한 적이 오늘 처음입니다. 한 2, 30년 전에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서 제가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대식구들을 모시고 제가 이렇게 어눌한 말솜씨로 이야기를 하게 될 줄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또 간단하게 선진이 선거 역사를 한번 풀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해설을 하고 나머지 뒷타임을 즐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이 마이크 좋습니다. 이 목소리가 너무 좀 멋있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가 성곽의 나라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곽의 나라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가 성이 아주 많습니다. 남한에만 해도 성곽이 한 2,300개 정도 되고요. 북한하고 치면 이런 성들이 3,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곳은 선진리 성이라고도 부르고 사천외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여기 가까운 곳에 뭐가 있냐면 사천읍성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타지에서 여행을 하러 오신 분들이 택시를 타고 오시면 가끔씩 사천외성 구경 왔다가 읍성에 가십니다. 왜냐면 앞에 사천이라고 글자는 같으니까. 근데 읍성하고 외성을 아직 잘 구분을 못 하시는데 일단 읍성하고 외성을 갔다 오시면 이게 왜 다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 구조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성들의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제가 잠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외성입니다. 외성은 뭘 것 같습니까? 바꿔드린다고요? 외구가 쌓았던 성을 바로 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가까이 사천읍성이 있는데 읍성은 말 그대로 시가지를 둘러싼 성을 우리가 읍성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읍성을 경계로 해서 행정구역의 거점으로 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성이 있는데 그 성은 종류가 뭐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산이 많습니다. 산이. 우리 전국토의 7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성이 많습니다. 산성이 산의 거의 성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의 최종 목적은 백성을 보호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외성은 어떤 성이냐면 우리나라의 군인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을 이용해서 쌓았던 외구들의 성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는 성이 바로 이거 외성입니다. 이 사천에는 성이 성터하고 합쳐서 한 18개 정도 있습니다. 18개. 그렇게 많게 안 보이시는가요? 네. 아닙니다. 이게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사천에만 성이 18개가 있다는 말은 그만큼 사천이 옛날에 외구들의 관문으로 아주 침입이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들이 아주 많고요. 그리고 성도 누가 쌓고 그 다음에 어떤 재료로 쌓고 어디에 쌓고에 따라서 성의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읍성이나 그 다음에 여기 사천에 있는 읍성이나 외성이나 그리고 또 뭐 산성이나 그 다음에 진성이나 행성 이런 등은 성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왜 성이 들어선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산이 없죠. 여기는 독립된 이렇게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외성이 들어서기 아주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입지 조건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곳이 요 뒤쪽으로는 여기 뒤쪽은 바다지만 요 앞에 삼면이 원래는 바다였습니다. 삼면이 다 바다였고 아까 여기 가산오강 정수 조명군총이 밑에 여기 가시다 보면 있거든요. 조명군총 쪽에 길이 하나밖에 없고요. 삼면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던 곳입니다. 지금은 갯벌을 지금 매립을 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땅으로 이루어졌지만 여기 다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성을 지키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군수품을 잘 날라놔야 되거든요. 군수품 보급품이 끊겼다 하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말을 타고 수레를 이끌고 군수품을 우리가 옮길 수가 없고요. 많은 군수품과 인력을 옮기려면 배가 제일 적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는 배를 댈 수 있는 포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수품을 이렇게 운반을 할 수 있었던 최적의 외성의 입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구들이 있다 보니까 배가 드나들다 보니까 여기 고려시대 때 뭐가 있었냐면 조창이 있었습니다. 조창이 뭐냐면 조세를 거두어서 창고에 보관하는 거 있지. 그걸 조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곡식이나 면포 같은 것들을 세금을 거뒀다가 창고에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백길로 이렇게 한양이나 개성으로 개경으로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배로 옮겼던 곳입니다. 여기 고려시대 때 12조창 중에 한 곳인데 여기가 제법 창고가 컸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조명군총 가시는 길에 보면 이 조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는 군인들도 주둔을 했었고요. 그리고 내려가시다 보면 토성이라고 해서 흙으로 쌓은 성이 있습니다. 여기 성이 있는데 그게 한 1km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창이 고려시대 때 들어서 있다가 1592년에 우리가 임진왜란이 났죠, 그죠? 그래서 1592년에 여기에 사천해전이 있었습니다. 여기 바로 앞바다에 사천해전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최초로 출정을 해서 처음으로 이겼던 데가 바로 요 사천바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이겼었는데 그래서 왜구들이 처음에 초창기에 여기다 외성을 쌓으려고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기는 바람에 여기 외성을 못 쌓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1597년에 정묘제란 때 다시 왜구들이 침입을 하면서 자기들이 침입을 하면서 그 당시에 명량해전이 우리가 아주 크게 승리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치고 있을 때 왜구들이 퇴각을 합니다. 퇴각을 하면서 여기다가 자기들이 장기전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다가 외성을 쌓습니다. 우리나라 백성을 동원해서 외성을 쌓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사천외성에 전투가 한번 일어나거든요. 혹시 작년에 노량해전 영화 보셨습니까? 노량해전. 거기에 백윤식이가 시마즈 요시히로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장수로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사천외성 전투를 같이 주도적으로 외부에서 했던 사람이 바로 시마즈 요시히로입니다. 그 시마즈 요시히로가 여기서 사천외성 전투를 사천 이 외성에서 선진이성에서 주둔을 하고 있다가 시마즈 요시히로가 여기서 사천외성 전투를 벌이는데 그 당시에 저희 조명연합군이 한 8,000여 명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왜군이 조명연합군이 32,000명 정도, 그리고 일본 왜군들이 8,000명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인원수로는 압도적으로 우세했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졌습니다.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마주 후손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시마주 후손들이 여기 와가지고 자기 선조들이 승리한 곳이라 해서 이곳에다가 사천 신체 승척비를 여기 세웁니다. 자기 조상이 이겼다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여기 땅을 기부를 받고 그 다음에 헐값에 매각을 해서 여기다가 공원을 만듭니다. 공원을 만들고 지금 여기 옆에 이렇게 보이시는 나무들이 다 보면 벚꽃입니다. 벚꽃. 그 당시에 벚꽃을 100천여 그루 정도 심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선조들이 이겼던 승리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곳이 바로 그 선진공원입니다. 공원을 만들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3월 말에 사천에서 사천 벚꽃 축제를 합니다. 여기 벚꽃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벚꽃의 의미와 지금 우리가 벚꽃 축제를 하면서 생각해야 될 의미는 남다릅니다. 그때는 자기들 조상의 승전지로 부각을 하면서 공원을 조성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벚꽃 축제를 하는 이유는 즐기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고 하려고 하면 행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행사를 통해서 이 벚꽃이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심어진 아픈 역사가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한 번씩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게 바로 저희 지금 사천의 벚꽃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가 벚꽃 나무가 서고 외성에 들어선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하나는 여기 오시면 외성의 구조가 우리나라 성하고 좀 다릅니다. 요 세 개만 설명을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제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외성을 보시면 조금 다를 겁니다. 지금 일부만 지금 외성을 복원을 한 건데 성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어디일 것 같습니까? 몰라요. 성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성문입니다. 성문이 뚫려버리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문하고 외성의 성문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성문은 보통 보면 잘 찾기 좋습니다. 큽니다. 일단 크고 우리나라 성은 이 성문이 뚫려버리면 그냥 전투가 한 번에 끝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어리석은 게 아니고 성문을 보호하기 위한 옹성이나 척대 같은 걸 새로 만듭니다. 하지만 일본은 처음부터 성문을 크게 안 만듭니다. 성문이 작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문 만들고 조그맣게 앞문이라 해가지고 조그만 문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천 선진리 외성도 보면 뭐 찾기 쉽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복원을 한 곳이기 때문에. 근데 성문을 조금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놨고요. 성문을 들어갈 때 보시면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되어 가지고 있어서 보면 사방에서 이렇게 삼면에서 이렇게 공격하기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가시다 보면. 그리고 성벽이 우리는 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쌓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외성은 보면 이렇게 직각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보면 모서리가 직각입니다. 90도. 그래서 우리가 적을 이길 때는 적의 힘을 분산시키고 아군의 힘을 집중시키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모서리 각도를 이렇게 90도로 꺾어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겹겹이 성벽이 쌓여져 있습니다. 미로처럼. 그렇게 되면 적들이 기세를 몰아서 왔다가도 이렇게 90도 꺾이는 데서 멈칫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열을 한번 꺾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열을 분산시키게 만들어놓은 구조가 바로 외성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성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서 있거든요. 근데 외성은 이렇게 한 20도, 2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외성은 일본의 외성은 지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밑에 하부 구조를 좀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져서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에서 총을 쏠 때 직각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기울어진 게 좀 편하겠습니까? 기울어진 게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직각은 이렇게 많이 내다봐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어진 거는 요만큼만 숙여서 이렇게 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성이 기울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성이
성을 지키는 구조로서는 아주 뛰어난 구조고요. 그리고 우리가 외성이 남동해안이 한 3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큰 전투가 있었던 데가 울산, 여기 사천, 그리고 순천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저희가 큰 전투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외구들의 성이 수성으로 아주 잘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곳 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외성의 구조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외성의 성문 안에 들어가시면 우리 같은 경우는 성문 안으로 확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크게 바로 이렇게 운동장처럼 보이는데 여기 외성에 들어가시면 일단 이렇게 탁 들어가면 막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돌아서 가셔야 됩니다. 꺾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의 힘을 분산시켰던 곳이 바로 외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으로 사천 외성의 아픈 전투도 있었지만 또 사천해전에 또 빛나는 승리의 바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와 비를 기쁨과 슬픔 그리고 역사의 아픔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좀 더 기억하시고 또 우리 사천 선진지성 또 많이 좀 찾아주셔서 또 이런 의미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만큼만 해설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